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항소의 제기와 항소 이유서의 제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같이 항소의 제기와 항소 이유서 제출 등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심리를 할 경우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지 항소심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44를 봐주시면요. 370조에서는 제2편 중, 형사소송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고 해서 1심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항소심의 심리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2012년 6월 28일 선고한 2011도 16,166호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70조, 바로 저희가 지금 봤던 370조의 규정이죠. 에 의해서 276조가 준용이 되어서 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1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같은 법 형사소송법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고 다시 2회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2011년 10월 7일에 열렸던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였고, 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11년 10월 28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1회 공판기일에 출석을 했고 2회 공판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피고인이 2회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자 다시 선고기일을 연기해서 2011년 11월 11일을 3회 공판기일로 지정했는데, 피고인에게 따로 그 3회 공판기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3회 공판기일에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을 한 것입니다. 1회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했고 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 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공판기일에 적법한 통지가 없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2회 기일과 3회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경우라고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5048에서 보시면 3회 공판기일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365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3회 공판기일을 열어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370조, 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대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법원으로서는 277조 4호에 따라서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인 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참고표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277조 4호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7조 4호에 따라서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인 2회 공판기일에 277조 4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기일을 연기해서 3회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다면 새로 정한 기일에 대해서 적법한 기일 소환 통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원심 판결이 법령에 위배되는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277조의 4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공부하면서 다시 등장을 하겠지만 여기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항소심의 심리에는 1심 공판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심판에 대해서 364조 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소 이유서가 제기되지 않으면 항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364조 2항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심판하여야 한다 아니고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364조 2항 규정 등에 관해서 아래 선고된 대법원 2008도 1092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3에서 보시면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1항에서 봤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법조문의 내용이죠. 한편 항소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15호의 사유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죠.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양형 부당의 사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항소 이유에서 361조의 5 제15에서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서 검사는 아마 그런 이유로 항소를 했겠죠. 그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그것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벼운 형을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면 1심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니까 그대로 승복하기로 했나 봅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집행유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는데 검사만 항소한 경우인데 원심에서 검사의 항소유예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너무 무겁다고 인정을 한 다음에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의 항소심의 심판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춰볼 때 위법하지 않은 적법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죠.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그러한 심리 1심 주로 1심 재판 규정을 공판 절차 규정을 준용해서 심리한 다음에 항소심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364조 제4항을 보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재판으로서는 항소 기각 판결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의 유서, 기타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 기각 판결에는 그러니까 변론을 거쳐서 항소 기각 판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론 없이 항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한편 364조 6항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가리켜서 파기,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 이유가 있으면 파기해서 자판을 할 수도 있고요. 366조는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파기 환송이라고 합니다. 파기해서 환송하니까요. 그래서 파기 환송 재판도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367조에서 보는 것처럼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파기해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역시 파기 이송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의 재판에는 항소 기각 판결, 파기 자판, 파기 환송, 파기 이송 등의 판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을 위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해서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라는 규정을 364조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피고인 A, B가 있을 때 A에 대해서 파기할 만한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파기하는 이유가 B에 대해서도 공통된다. 그러면 B에 대해서도 같이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3년 2월 26일 선고 2002도 6834 배임 수재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63에 보시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물론 항소 이유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항소 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지요. 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판결 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죠. 항소 이유가 철회되면 법원에서 굳이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항소 이유를 한번 철회하게 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상고심에서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니까요. 한번 항소 이유를 철회하게 되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불이익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 이유를 철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백히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양형부당을 내세웠는데 실무상 항소 이유로서 이와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세 가지 형태로 많이 등장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심 제1의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해야 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을 이 중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명백히 철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항소 이유라고 친다면 분명하지만 두 번째 법리오해 주장의 철회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일 뿐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법리오해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 철회가 명백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형부당 항소 이유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파기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나머지 항소 이유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5063부터 5065까지는 항소 이유의 철회에 대한 법리를 설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치 상고 포기 의사 변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상고 포기에 대해서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례와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편 5066에서는 배임 수재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형법 강론에서 배임 수재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했을 텐데요. 이와 같이 형법 총강론에 관련된 내용이 형사소송법 공부를 할 때 등장을 하면 그에 대한 해당 부분을 복습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배임 수재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형법 357조 제1항의 배임 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마치 뇌물 수수죄처럼,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뇌물 수수죄처럼 처벌받게 됩니다. 배임 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물을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배임 수재죄의 주체에 관해서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이게 처리 권한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네,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내관계에서 그와 같은 신임관계가 있으면 된다.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배임 수재죄에 관한 법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한번 판례를 차분하게 읽어보면요. 피고인은 분양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코영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주식회사 코영의 실제 사장으로서 공공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공공공과 사이에 공공타워상가에 관한 임대차 및 재임대차 중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분양 대행 회사의 실제 사장으로서 다른 회사들과 사이에 임대차, 상가에 대한 임대차, 재임대차 중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공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공공과의 협의 아래 상가 개점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취임을 하고 공공타워 상가관리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부사장의 직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죠. 위 상가 내의 각 점포에 관한 임차인 및 전차인 선정과 임대차 내지는 전대차 계약 체결 중개, 점포 호수 추첨, 점포 배정, 상인의 입점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위 공공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공공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신임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피고인 같은 경우 결국 배임 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1심 판결 여러 공소사실,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 및 공소의 1등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1을 A라고 할까요? A가 피고인과 공소의 1, B 등과 공모하여, A, B 등과 피고인이 A, B 등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사했다 하는 내용에 관해서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공동피고인 1이니까 A에 대한 항소이유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과도 동일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범행한 것이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1과의 공모 아래 공동피고인 A를 통하여 범행한 것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파기 이유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파기 이유가 공동되는 거 아니냐. 5069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364조의 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이는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에 대한 재일심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공범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B가 아니죠. 공범인 2번의 피고인입니다. 2번 우리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파기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에 대해서 파기되는 사유와 공통으로 항소했던 A와 같은 이유로 파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로서 직권으로 파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항소심의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상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